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고대 문화사 마지막 시간. 야, 그러니까 이 시간 공부하면 이제 고대사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페이지 68페이지 보시면 우리 고대 문화가 일본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일단 제일 위에 두 문장만 암기하고 갑시다. 우리 삼국시대 문화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에, 통일신라 시대 문화는 일본의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 아스카 문화와 하쿠오 문화를 단어 많이 바꿉니다. 한 번만 따라 할래요? 아하! 쪽팔려. 삼국시대는 아스카, 통일신라는 하쿠오. 되나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있는데 이 많은 내용을 수어망사 공부하시면, 공문항사 공부하시면 당연히 다 암기해야 됩니다만, 않는 검이잖아요. 우리는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고구려에서는 담징 기억하십시오. 담징이 일본의 호류사 금당 벽화를 실제로 가서 그립니다. 이걸 그리는 과정에 먹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선진화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만, 일단 담징의 호류사 금당 벽화, 그 다음 해자, 해관, 도연 나올 텐데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가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끼친다. 사진자료와 함께 자주 출제됩니다. 고구려는 담징과 수산리 고분벽화가 일본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 이것만 잡으시면 되고, 백제가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 당시 고대 삼국시대는 백제가 일본과 교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하필 시험에 잘 나오는 근초고왕 때 뭔가를 했단 말이지, 아직기야 왕이 건너가서 일본의 유학을 전파합니다. 근초고왕 때입니다. 아직기 왕인 이름이 더 유명하잖아. 원래 아직기가 먼저 건너갔는데, 아직기에게 너만큼 뛰어난 인물이 있냐? 그러니까 아직기가 왕인을 초빙했던 거 아닙니까? 아직기 왕이 4세기 근초고왕 때고, 혹여나 조금 더 출제된다라면 6세기 초반 무령왕 때 단양이와 고안무도 일본에 유학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정치사에서 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다. 이건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제 일단 아직기 왕인 근초고왕, 단양이 고안무 무령왕, 그 다음 노리사치계 성왕, 그만큼 왕들의 업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역시 백제도 해총이라든지 관륵이라든지 아좌태자라든지는 버리십시오. 버리고 당연히 백제 조각술이 일본 조각술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류사 목조 방가사유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자체가 당연히 백제 조각가가 건너가서 만들었거나,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자라나는 적송이에요. 이 조각품 나무 자체가 일본에는 금송이 많이 자라나는데, 그래서 이거 백제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호류사에 보면 백제 관음상이라고, 진짜 저 직접 가서 보고 왔거든요. 살떨리게 아름다운 조각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품보다도 오히려 시험에 조금 더 출제되는 건 탑에서 공부했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일본 석탑에, 일본에 5층 석탑이 많거든. 일본의 5층 석탑에 영향을 끼쳤다.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솔직히 신라는 일본과 별로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올 것도 없고, 솔직히 조선술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술은 이해할 만하죠. 이 제가 뚝방 제자입니다. 제방 만드는 기술. 그래서 일본에 한인의 연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문화의 일본 전파 다 끝났습니다. 됩니까? 통일신라 시대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상의 제자, 심상이 일본에 화엄정 전파했다, 그런 내용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 68페이지를 제가 많이 간추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이제 고분 갑니다. 여러분 수어망사를 공부할 때는 고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절대평가인 한능검에서는 고분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70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4페이지를 한번 소화를 해봅시다. 제 이야기로요. 여러분 고구려하고 백제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라는 걸 만드는데, 돌무지라는 건 돌을 네모나게 잘라가지고요, 피라미드처럼 쌓아서 전문용어로 쌓을 적자,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돌을 쌓았다고. 그런데 적석총보다도 그냥 돌무지 무덤으로 시험 출제가 되니까. 근데 고구려 초기 돌무지 무덤에 대표 무덤이 장군총이 있고,
백제는 돌무지 무덤의 대표 무덤이 석천동 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 장군청과 백제 석천동 고분의 무덤 양식이 돌무지 무덤으로 갔다는 건 고구려와 백제가 뿌리가 부여계로 갔다는 거죠. 왜?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에 의해 고구려가 만들어졌고 주몽의 아들이라고 추정하는 원조에 의해 백제가 건국이 되었으니까. 장군청과 석천동 고분은 뿌리가 부여계로 갔다. 둘 다 돌무지 무덤이다. 그럼 지금 여러분 봐봐. 69페이지에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 표를 다 봐야 되기도 하고 뒷페이지 넘어가면 고구려 그래가지고 장군청의 자세한 내용이 막 설명이 돼 있죠. 70페이지에. 그리고 막 나머지 이렇게 무덤들까지 있습니다만 일단 그냥 장군청 이렇게 생겼구나. 석천동 고분 이렇게 생겼구나. 돌무지 무덤이구나. 뿌리가 부여계로 갔다. 일단 이것만 하세요. 진짜로 하는 거면요. 그런데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덧널. 신라는 소백산맥에 이렇게 막혀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와는 조금 다른 친구들이었어요.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 단면도가 참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단면도. 관이 있죠? 관 옆에 나무 목각이 하나 있어. 거기에 부장품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로 채워져 있고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게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근데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을 대표하는 건 천마총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니 천마총 경주에 가면 꼭 한번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 천마총 말고도 뭐 서봉총, 호우총, 황남대총 있는데 포기하세요. 우린 한능검입니다. 그래서 천마총 하나만 기억하시고 이 천마총에서 천마도가 발견됐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벽화 이야기를 곧 할 텐데 벽화는 벽이 있어야 벽화를 그리는 거잖아요. 뭔가 공간이 있어야 벽화 그리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말 배가리개 그림 혹은 말 안장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천마도 벽화 아닙니다.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무덤들 다 해결. 고구려 돌무지 무덤 장군총, 백제 돌무지 무덤 석천동 고분,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 천마총.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공이 후기쯤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돌무지 덧널 무덤과 신라 초기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단면도를 놓고 또 비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돌무지 덧널 무덤은 문이 없습니다. 문이었기 때문에 도굴이 안 됩니다. 도굴이 안 되니까 부장품이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굴식 돌방 무덤은 문이 있지요. 도굴꾼이 이 문을 딱 발견하는 순간 뭐 열고 들어가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굴이 잘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장품이 많이 발견되지 않아요. 문이었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단장묘, 그러니까 가족 합장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굴식 돌방 무덤은 문이 있기 때문에 합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후기부터 만들어진 굴식 돌방 무덤에 뭐가 있더라? 벽화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히 신라 초기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과 고구려 백제 신라 후기부터 만들어진 굴식 돌방 무덤 비교 많이 출제된다는 말씀 드렸고, 중요한 건 백제인데, 여러분 백제는 수도가 3번 바뀌었죠. 백제 초기 수도는 한성입니다. 두 번째 수도가 웅진이고 세 번째 수도가 삽인 거 기억하십니까? 다시 첫 번째 수도가 한성 혹은 위례성인데 계로왕이 죽게 되면서 문주왕이 웅진 천도했고 지금의 공주입니다. 그 다음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죠. 지금의 부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백제에서. 그런데 백제 후기 무렵, 아니 근데 여러분 백제 전체 역사를 보면 기원전에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5세기에 웅진천도 했고 6세기에 사비청도 했으면 5, 6세기는 백제 후기야. 이 무렵에는 바로 이 시기에는 이 지역에서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웅진, 지금의 공주에는 송산리 고분군이, 그 다음 부여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이건 좀 암기하십시오. 두 번째 수도 웅진에는 송산리 고분군이, 부에는 능산리 고분군이, 이 송산리 고분군에 뭐가 발견돼? 무령 왕릉이 발견이 됩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의 무령왕릉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 공무원 수험생들은요, 무령왕릉 관련해서 시험 나올 수 있는 10가지를 다 암기해야만 합니다만 우리는 필요 없어요. 공주 송산리 고분의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이다. 근데 이 벽돌무덤은 원래 벽돌을 잘 만드는 게 중국이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 남조, 위진 남북조 시대할 때 백제가 남조와 교류했잖아. 남조 중에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다시 공주의 송산리 고분군에 무령왕릉이 있는데 이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이고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다. 원래 이 공주 송산리 고분에 7개의 무덤이 있었고 7번째로 발견된 게 무령왕릉이고 실은 6번째로 발견된 것도 벽돌무덤이고 그 앞에 5개는 굴식돌방 무덤인데 앞에 6번째 벽돌무덤은 벽화가 있지만 무령왕릉은 벽화가 없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면 원래는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능검이니까 아 진짜 무령왕릉이고 벽화가 없다? 이거 하나 추가할까요? 나머지 내용은 다 빼버립시다. 뭐 어렵게 나온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무령왕릉 지석에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무령왕릉이니까 영동대장군 사마왕은 무령왕이다. 그 정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령왕릉 벽돌무덤입니다. 중국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됩니까? 됐죠? 그 다음 부여에는 어떤 고분군이 있다고? 능산리 고분군이 있어. 이 능산리 고분군에서 그 유명한 백제 금동 대향로가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무덤 다 됐어. 통일되고 나서 통일신라 시대는 여전히 굴식돌방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통일신라 시대는 무덤 주위에 둘레돌을 두릅니다. 이거 문장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네. 다시 신라가 통일되고도 굴식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고 이 굴식돌방 무덤을 대표하는 건 김유신묘인데 실제로 김유신묘 가보면 둘레돌이 둘러져 있고 둘레돌이 12지 신상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 그래서 둘레돌과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고 여러분 문무대왕릉 보시면 화장을 하기도 하잖아. 아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식 화장을 하기도 하는구나. 지금도 어렵습니까? 자 무덤이 꽤 많이 나왔어. 대답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고구려 초기 돌무지 무덤 대표 무덤 장군총, 백제 초기 돌무지 무덤 석천동 고분, 신라 초기 돌무지 덧널 무덤인 천마총. 됐죠? 그리고 백제에서 웅진 송산리 고분군에서 발견된 무령왕릉 지금 무덤 4개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통일되고 난 다음에 김유신묘가 굴식돌방 무덤인데 둘레돌과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더라. 문무대왕릉이 불교식 화장을 했더라.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발해 무덤 2개가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네. 그게 바로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해이효 하고 순서를 잡으세요. 해이효, 정해, 정효. 정해공주가 문왕의 둘째 딸이고 정효공주가 문왕의 넷째 딸이야. 너무너무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데 정해공주묘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 무덤인데 모주림 구조라는 게 보입니다. 왜?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에서는 방의 천장이 하늘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주림 구조 형태를 보였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모주림 구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정효공주묘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야. 됐나요? 됐나요? 자 그리고 정해공주묘에서는 돌사자상이 발견돼. 사진자료 돌사자상 정해공주묘. 그리고 정해공주와 정효공주묘는 문왕의 딸들이기 때문에 묘비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묘비석의 내용을 뜻지자 써가지고 묘지라고 하거든요. 그 묘지, 땅지가 아니라 뜻지자 내용을 보면 도교적 요소가 보입니다. 이거는 도교적 요소가 보이는 사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문왕이 자기 딸들 죽었으니까 슬퍼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정해공주와 정효공주의 가장 큰 차이점, 정해는 고구려 굴식돌방 무덤에 영향을 받은 모주림 구조, 정효공주묘는 벽돌무덤, 벽화 있다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대신 이런 건 기출이 됐더라고 하는 거에서 정해공주묘는 저기 만주의 육정상 고분군에서, 정효공주묘는 용두상 고분군에서. 와 이거 어떻게 암기해? 해요 해놓고 육정산, 용두산, 육룡이 나르샤
에이씨, 그냥 암기하세요. 이건 진짜 기출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면 고대 문화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제 문화사에서 딱 한두 문장 정도가 중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교육 내용이 빠졌는데, 근데 이건 정치사에서 국립대학은 공부했죠. 신문왕 때 국학이 만들어진다. 공부했던 기억납니까? 근데 이 국학의 졸업시험이 독서 3품과예요. 이 독서 3품과는 통신라 하대 두 번째 왕인 원성왕이 만들었다는 것과, 이 독서 3품과는 학문 실력에 따라 인재를 선발해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인재를 선발하자는 게 독서 3품과인데, 진골 귀족들은 시험 봐서 관료가 되고 싶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진골 귀족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래서 이 독서 3품과 내용 하나가 제 책에 좀 빠졌습니다. 바로 2세 곧 들어갈 것 같은데 2세부터는 이 내용이 실릴 거고요. 1세 분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독서 3품과는 통신라 하대 원성왕 때 학문 실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건데 귀족들의, 진골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고 고대 문화사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문제 풀겠습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을 보고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가 무덤인데요. 벽돌로 널방을 쌓았고 나는 돌로 널길과 널방을 쌓았으면, 여러분 무덤 이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얘는 지금 벽돌 무덤일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무령왕릉이 있겠죠. 여기는 지금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여러분 굴식 돌방 무덤은 벽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모든 굴식 돌방 무덤에 벽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가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벽돌 무덤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억 동그라미. 중국 남조 중에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무령왕이 양나라와 친했거든요. 그 무령왕이 양나라에 백제 사신을 보냈는데 그게 그림으로 그려져 가지고 난징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게 양직공도라고, 이거 사회사에서 양직공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가 무덤에 둘레돌의 12지 신상.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덤에 둘레돌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하려면 통일신라 시대 가야 됩니다. 근데 통일신라 시대는 굴식 돌방 무덤이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 무덤에 통일신라 시대에 둘레돌을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였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건 가 무덤이니까 틀린 거고, 나 벽과 천장에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맞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앞에서 벽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벽화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 벽화가 시험에 나오면 거의 고구려 벽화가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뭐 무용총, 그 다음에 각저총, 뭐 안악 3호분의 여러 벽화들이 있죠. 그런데 이 초기 벽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굴식돌방 무덤이 만들어지는 5세기 무렵의 벽화는 당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씨름도, 사냥하는 모습, 무용하는 모습, 뭐 귀족과 하인들의 안악3호분. 그런데 벽화가 후기로 가요. 7세기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그 무렵이니까 그 시기의 고구려 벽화는 강서대묘에 사신도가 있는데, 이 강서대묘 사신도가 도교의 방이신이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초기 벽화는 당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많이 그려지지만 후기 벽화로 갈수록 약간 추상적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냥 어지간하면 벽화가 나오면 고구려 벽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들은 어디에서? 굴식 돌방 무덤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 그럼 이건 당연히 동그라미. 여러분 문이 있는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문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실은 여러분 벽돌 무덤도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더굴이 둘 다 쉬운 구조예요. 왜냐하면 벽돌 무덤도 무덤의 형태는 굴식 돌방 무덤과 같은데 이게 벽돌이었던 게 벽돌 무덤인 거지. 쉽게 생각하세요. 대신 돌무지 덧널 무덤은 문이 없습니다. 천마총 같은 경우는 문이 없어서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천마도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부장품이 함께 출토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나는 도굴이 어려워. 잘못됐죠. 도굴이 쉽죠. 금관, 유리잔 등 많은 껴묵거리가 출토되었다. 굴식 돌방 무덤은 원래 도굴이 잘 돼서 이렇게 많은 부장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요. 무령왕릉도 벽돌 무덤이니까 도굴이 잘 되는 구조인데 무령왕릉은 유독 도굴이 안 돼서 많은 부장품이 나옵니다. 그 부장품 내용까지 공부하기는 좀 하는 건 어려워질 것 같고, 여러분
공무원에서 제가 고분만 강의할 때 90분을 강의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가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행복한 한국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기억디귿하고 쉽게 공부하십시다. 고분, 정말 중요한 고분 한 번만 더 할게요. 고구려, 장군총, 백제, 석천동 고분, 신라, 천마총. 통일되고 나서 김유신묘와 문무왕릉은 그렇게 또 많이 출제도 안 돼요. 물론 백제 무령왕릉은 따로 좀 잡으셔야 되고 발해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 무덤 이름만 암기하시고 무덤의 형태만 제대로 알고 그 다음 이렇게 무덤 형태 비교하는 문제를 이해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가장 어려운 고분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대 문화사까지 이렇게 끝냈고 다음 시간부터 고려 들어갑니다.